왜 저 사람만 잘 되는 걸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SNS에서 누군가의 행복한 일상을 봤을 때, 동료가 인정받는 모습을 봤을 때 축하해줘야 하는데 마음 한편이 불편했던 경험.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질투는 추악한 감정이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 질투하는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이다. 그래서 질투는 감정이 아니라 수치심으로 포장된 채 우리 안에 감춰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질투는 정말 나쁜 감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오해해온 걸까요? 오늘 그 진실을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질투를 느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좁을까? 축하해줘야 하는데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거지? 32살 김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팀 동료가 승진 발표를 받았습니다. 회사 단체 채팅방에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죠. 민수 씨도 축하해 라고 타이핑했습니다.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도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만? 그날 저녁 민수 씨는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물어봐도 괜찮아라고 답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계속 책망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좁을까? 좋은 동료가 되어야 하는데. 민수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8살 이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퇴근 후 지하철에서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대학 동기의 피드가 눈에 들어왔죠. 유럽 여행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남자친구와의 다정한 모습. 와, 좋겠다. 지영 씨는 좋아요를 누르고 앱을 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야근으로 지친 몸,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운 저녁, 좁은 원룸으로 돌아갈 일상. 나는 뭐하고 사는 걸까? 다들 저렇게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힘든가? 지영 씨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5살 박서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또 결혼식 청첩장이 도착했습니다. 이번 달만 3번째. 축하해야 하는 건 알지만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식장에 가면 어김없이 들리는 질문들. 너는 언제 결혼해? 소개팅 안 해? 너만 남았네. 그리고 돌아오는 길 신부의 행복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도 저렇게 사랑받고 싶은데 왜 나는 아직도 혼자일까? 서연 씨는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친구 결혼식인데 왜 질투하는 거야, 나. 그리고 또 한 번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질투를 느낀 후 우리는 그 감정을 숨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나 저 사람 질투나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질투는 우리 사회에서 말해서는 안 되는 감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질투를 느낀다는 것은 곧 나는 마음이 좁은 사람입니다. 나는 성격이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투를 숨기고 혼자 그 무게를 견뎌냅니다. 억지로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하고 집에 돌아와 혼자 무너집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모자란 사람일까?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할까? 질투는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질투는 인간이 가진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라고. 진화 심리학적으로 질투는 생존 본능입니다. 원시 시대를 상상해보세요. 부족 안에서 누군가 더 많은 음식을 얻었습니다. 누군가 더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더 안전한 동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질투를 느낀 인간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더 나은 것을 얻어야 해. 그래서 더 열심히 사냥하고 더 나은 도구를 만들고 더 안전한 곳을 찾았습니다. 질투는 인간을 발전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질투가 없었다면 인류는 진보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이, 나도 더 나아지고 싶다는 동기가 인류를 오늘날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79년 찹스는 제록스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를 보았죠. 마우스로 화면을 클릭하고 아이콘을 움직이고 창을 열고 닫는 모습. 그 순간 잡스는 질투를 느꼈습니다. 왜 우리는 이걸 만들지 못했지? 저게 컴퓨터의 미래인데. 그 질투는 찹스를 움직였습니다. 애플로 돌아간 그는 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것보다 더 나은 걸 만들어야 해. 그렇게 탄생한 것이 매킨토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기원. 질투가 없었다면 이 혁신도 없었을 겁니다. 건강한 질투의 예가 있는데요. 29살 최유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멋진 몸매로 운동하고 있었죠. 순간 질투가 밀려왔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예전에 유진 씨였다면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며 숨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 나 지금 질투를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질투는 나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지? 답은 명확했습니다. 나도 건강해지고 싶어. 나도 나 자신을 가꾸고 싶어. 유진 씨는 그날부터 PT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유진 씨는 자신의 몸이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느낀 질투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구나. 문제는 질투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질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질투를 느끼면 안 된다고 배웠기에 우리는 그 감정을 억압하고 부정하고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문제가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질투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건강한 질투와 파괴적 질투. 건강한 질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노력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상향 비교입니다. 남의 성공을 내 성장의 동기로 삼는 것. 건강한 질투를 느끼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상대방의 성공을 인정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건강한 질투의 실제 사례로 27살 정민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대학 선배가 벤처기업을 성공시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질투가 밀려왔습니다. 왜 선배만? 하지만 민호 씨는 그 감정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나도 창업에 관심이 있었구나. 민호 씨는 선배에게 커피를 청했습니다. 선배,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도전해보고 싶은데 조언 좀 해주세요. 선배는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민호 씨는 그 조언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민호 씨도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낀 질투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냥 꿈만 꾸고 있었을 거예요. 민호 씨는 말합니다. 하지만 파괴적 질투는 다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면 안 돼. 저 사람이 실패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의 성공은 부당해.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것은 하향 끌어내리기입니다. 남의 성공을 깎아내려 자신을 위로하는 것. 파괴적 질투를 느끼는 사람은 상대방을 평가절하합니다. 상대방의 실패를 은근히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외부 탓으로 돌립니다. 파괴적 질투의 실제 사례로 34살 강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동창이 새 차를 샀습니다. 고급 수입차였죠. 수진 씨는 SNS에서 그 사진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부모 돈으로 산 거겠지. 허세 부리는 거 봐. 저렇게 사는 게 뭐가 행복할까? 수진 씨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쟤 요즘 차 뽐내느라 난리야. 저거 완전 빚 내서 산 거 아냐? 그리고 그 친구의 SNS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나? 혹시 후회하지 않나? 하지만 친구는 계속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럴수록 수진 씨는 더 괴로웠습니다.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는데 마음만 계속 무거워졌습니다. 두 질투의 차이는 뭘까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건강한 질투를 느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성장할 수 있어. 나도 노력하면 저렇게 될 수 있어. 이들의 핵심 믿음은 나는 변화할 수 있다. 파괴적 질투를 느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영원히 이럴 거야. 이들의 핵심 믿음은 나는 변하지 못한다. 질투의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이 가리키는 내면의 상처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질투를 느낄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교당하며 자랐습니다. 옆집 철수는 공부 잘하던데 언니는 너만 할 때 이미 이거 다 했어. 너는 왜 동생만 못하니? 이런 말들을 들으며 우리는 배웠습니다. 나의 가치는 남과의 비교로 결정된다.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비교합니다. 자신의 월급과 친구의 월급, 자신의 외모와 연예인의 외모, 자신의 삶과 SNS 속 타인의 삶. 특히 SNS는 질투를 증폭시킵니다. SNS가 만든 비교의 지옥의 예입니다. 31살 홍민지 씨의 이야기입니다. 하루 종일 인스타그램을 확인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인스타그램, 출근길 지하철에서 인스타그램, 점심시간에도 인스타그램, 자기 전에도 인스타그램. 그리고 매번 느낍니다. 다들 나보다 잘 사네. 친구는 예쁜 카페에서 브런치, 동료는 남자친구와 데이트, 선배는 승진 소식, 후배는 해외여행. 민지씨는 묻습니다. 나만 왜 이렇게 평범할까? 하지만 민지씨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 친구의 브런치 사진 뒤에는 3번의 비톡촉 전화가 있었다는 것. 그 동료의 데이트 사진 뒤에는 매일 밤 싸우는 현실이 있었다는 것. 그 선배의 승진 뒤에는 건강을 잃을 정도의 야근이 있었다는 것. 그 후배의 여행 뒤에는 카드값을 갚느라 라면만 먹는 한 달이 있었다는 것. SNS는 하이라이트만 보여줍니다. 누구도 자신의 실패, 아픔, 좌절은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만 힘든가 봐. 다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가 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질투는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질투를 다루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지금 질투를 느끼고 있어. 이 문장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36살 윤서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간 질투가 밀려왔습니다. 자신은 아직 연애도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 서준 씨였다면 이 감정을 숨기고 괜찮은 척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준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솔직히 질투나. 가까운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동생 결혼한다는데 축하해줘야 하는 거 아는데 솔직히 마음 한편이 불편해. 나는 왜 아직도 혼자인가 싶고. 친구는 말했습니다. 나도 그럴 것 같아. 당연한 감정이야. 그 순간 서준 씨는 홀가분해졌습니다. 질투를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그 감정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결혼식에서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질투가 말하는 것을 들으세요. 질투는 메신저입니다. 이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야. 내 안에 아직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어. 질투를 느낄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질투는 나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지? 친구의 승진을 질투한다면? 당신도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당신의 일에 의미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연애를 질투한다면? 당신도 사랑받고 싶은 겁니다. 당신도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의 몸매를 질투한다면? 당신도 건강해지고 싶은 겁니다. 당신도 자신을 돌보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의 자유로운 삶을 질투한다면? 당신도 자유롭고 싶은 겁니다. 당신의 삶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질투는 당신의 진짜 욕구를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질투에 빠졌을 때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잊어버립니다. 남이 가진 것만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감사일기입니다. 30살 김하늘 씨의 이야기입니다. SNS를 보다가 또 질투를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멋진 직장, 멋진 남자친구, 멋진 외모. 나는 뭐가 있지? 그때 하늘 씨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들.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 작지만 따뜻한 내 방.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건강한 몸. 나를 웃게 해주는 고양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것. 친한 친구 3명. 내가 좋아하는 책들.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2다리. 오늘도 무사히 보낸 하루. 적다 보니 하늘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가진 게 많구나. 질투는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래. 이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더 예쁜 사람, 더 잘나가는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 이런 비교는 당신을 영원히 불행하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1년 전에 나와 비교했을 때 나는 얼마나 성장했을까? 28살 이준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또 질투를 느꼈습니다. 옆 사람의 멋진 몸을 보고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하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잠깐, 1년 전에 나는 어땠지? 1년 전 준호 씨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주 3번 헬스장에 갑니다. 10kg를 감량했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 많이 성장했네. 준호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옆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니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였습니다. 당신의 경쟁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의 당신입니다. 질투를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인 건 아닙니다. 질투는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원하는 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성장하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질투를 숨기지 마세요. 질투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대신 질투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니? 그 답 안에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질투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을 성장으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마지막 사례로 38살 최민재 씨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민재 씨는 질투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성공했습니다. 승진하고 결혼하고 집을 샀습니다. 민재 씨는 자신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질투는 민재 씨를 병들게 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고 자신을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리고 질투를 대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전처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 솔직히 질투나. 너 잘돼서 기쁜데 한편으로는 부럽고 속상해. 친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나도 내가 자격증 땄을 때 그랬어. 당연한 거야. 그 순간 민재 씨는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질투를 느끼는구나. 나만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 후 민재 씨는 질투를 느낄 때마다 물었습니다. 이 질투는 나에게 뭘 알려주는 거지? 친구의 승진이 부러울 때 나도 인정받고 싶구나.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새로운 프로젝트에 자원했습니다. 동료의 결혼이 부러울 때 나도 사랑받고 싶구나.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소개팅을 시작했습니다. 후배의 자신감이 부러울 때 나도 당당해지고 싶구나.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스피치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질투는 민재 씨를 변화시켰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민재 씨는 팀장이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재 씨는 말합니다. 질투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질투는 나를 움직이게 한 연료였어요. 이제 질투를 느낄 때 나는 기뻐요. 아, 내 안에 아직 이루고 싶은 게 있구나 하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혹시 지금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질투를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꿈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원하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성장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질투를 숨기지 마세요. 질투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대신 질투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니? 그 대답 속에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질투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질투는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이제 질투와 친구가 되어보세요. 질투가 가리키는 곳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그곳에 당신이 진짜 원하던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후회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질투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질투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질투 아직 원하는 것이 있다는 증거. 당신의 경쟁 상대는 남이 아니라 어제의 당신. 질투에게 물어보세요. 넌 나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니?